안녕하세요, 류영섭입니다. 오늘 영화수다에서는 추석에 개봉하는 영화 중 하나인 1947 보스톤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시사회에 당첨이 됐는데 사실 추석이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2주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스톤, 1947 보스톤 같은 경우는 시사회를 꽤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블라인드 시사회도 이미 4번이나 했고 그 시사회도 언론 시사회를 비롯해서 시사회를 계속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만큼 뭐 영화에 자신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조금 입소문을 빨리 퍼뜨리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사회는 많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 영화의 예고편하고 뭐 포스터가 공개되었을 때 인터넷에서는 야 이거 엄복동의 향기가 난다 라는 밈으로 돌아가지고 영화를 보기도 전에 이미 약간 뭐 작품성은 별로일 것 같다라는 고정관념이 이미 좀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고 확실히 느낀 점은 엄복동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영화의 자존심을 긁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신파나 국뽕이 절제되어 있는 아주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 개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스포하지 않는 선에서 영화에 대한 감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감독이 강재규 감독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 감독의 쉬리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를 아주 인상 깊게 봤거든요. 실제로 그 시절에 굉장히 뭐 유명했던 감독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좀 편견일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1947 보스톤의 약간 연출이 좀 옛날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사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런 점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뭐 슬픈 장면이 나왔을 때 막 행복했던 옛날 시절 막 과거 막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감동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그 감동적인 음악을 깔면서 또 행복했던 그 시절을 막 갑자기 플래시백하는 그런 연출들. 야,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좀 옛날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막 웃기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데 콜라를 처음 먹거든요. 근데 콜라를 먹고 막 오버해. 맛있다고 막 오버하는 장면들, 그리고 미국 기내식이 막 느끼하다고 갑자기 김치통에서 김치 꺼내 먹어 서로한테 김치 먹여주고 이런 장면들, 그리고 미국 호텔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 이제 양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했는데 거기서 막 세수를 해. 이런 장면들이 사실 굉장히 또 올드한 느낌인데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 먹히는 분들에겐 먹힙니다. 특히 이제 같이 영화를 봤던 중년분들은 이런 장면에서 그냥 빵빵 터지는 거야. 근데 이제 저같이 뭐 비교적 좀 젊은 분들 아니면 저보다 더 젊은 분들은 이런 거 보면서 뭐야? 라고 느낄 수 있는 연출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강재규 감독 그 영화의 특징인 것 같은데 음악이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웅장한 음악 깔아주고 또 슬픈 장면에서는 막 서정적인 음악 깔아주고 그러면서 음악으로 마치 관객에게 감정선을 건들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엿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감독 인터뷰를 보면 이게 블라인드 시사회를 4차례나 진행하면서 그 신파, 국뽕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대요. 근데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입니다. 이 영화가 마라톤을 소재로 한 영화지만 스포츠 영화라기보다도 사실상 저는 드라마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거기서 오는 감동 분명히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일제 탄압을 받았다는 뭐 이야기, 그런 우여곡절 이야기를 겪으면서 이 영화가 주는 그 국뽕, 신파 조금 과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분명히 관객들에게 외면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신파 국뽕 과감하게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그게 다 없애진 않았어요. 있긴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거기서 오는 감동이 있고요. 거기서 오는 신파가 있고 거기서 오는 국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물들의 그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슬픈 이야기도 저는 그걸 다루는 방식이 너무 좋았던 게 대놓고 슬플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는 진짜 관객들 한번 제가 울려보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절제를 해요. 딱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히 신파에 대해서 감독이 어느 정도 신경을 썼구나라는 부분을 저는 아주 엿볼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안 슬픈 게 아니에요. 저조차도 약간 어떤 장면에서는 조금 울컥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뽕이 묻어나오는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국뽕도 사실 그 영화 속의 내용,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적인 내용을 다 알면 이게 국뽕이 아니라 그냥
명분이 있어요. 다 합리적인 국뽕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놓고 그렇게 막 국뽕도 아닙니다. 막말로 우리가 뭐 2002년 월드컵 때 뭐 거리에 나가가지고 뭐 대한민국 외치고 애국가 부르는 게 국뽕이 아니듯이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역시 국뽕으로 저는 결코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심파든 국뽕이든 억지스러운 인상이 없다라는 점에서 이 영화는 오히려 그런 논란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영화를 같이 봤던 우리 중년분들은 눈물도 훔치기도 했고 박수도 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도 그랬고 보면서도 그랬고 보고 나서도 그랬고, 감독이 왜 이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기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서윤복 이야기를 골랐을까? 저는 약간 조금 궁금했거든요. 물론 이 이야기를 고른 거에 대한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아직 남북이 분단되지 않은 그 하나의 코리아로서 국제대회에 처음 나간 게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거든요. 이게 진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순간은 맞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느낌이 과연 있을까? 왜냐면 솔직히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종목에 큰 관심이 없고, 뭐 실제로 마라톤 하면 보통 송기정, 황영조, 이봉주가 대표적으로 떠오를 거예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은 인물들이 떠오르겠지만, 이제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그 뒤 이야기는 잘 모른단 말이죠. 송기정 선수가 뭐 일제에게 핍박을 받고 본인 스스로 금메달은 땄지만 그것은 조선인 송기정이 아니라 일본인 손기태희의 기록이다라는 사실을 뭐 항상 가슴에 품고 정말 살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를 달고 국제대회에 나가는 것이 더욱더 간절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송기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서윤복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서윤복이라는 인물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영화관에 가기 전에 관심부터가 일단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영화를 보면 그 서윤복이라는 인물이 또 대단한 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관심도에 있어서는 서윤복의 이야기가 송기정의 이야기보다는 흡입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마라톤 이야기를 할 거면 송기정의 이야기를 고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이 조금 많이 떠올랐고요. 근데 이 영화가 좋았던 건 충분히 송기정 선수의 일제 탄압을 더욱더 뭔가 강조하는 연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송기정 본인이 그 일장기를 달고 뛰었기 때문에 그런 그 내면의 그런 복잡함, 그 심경 변화, 이런 것들을 더욱더 연출하면서 더 간절하게 태극기를 달고 뛰어야 된다는 그런 열망을 더욱더 관객들에게 보여줬고, 또 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그냥 나간 게 아니고 나가기까지 그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서윤복 선수가 사실상 주인공인데, 이 서윤복 선수의 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그는 완성돼 있고 송기정과 남승용이 그를 다듬어가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마라톤을 위해서 그도 엄청나게 노력했겠지만 영화에서는 그 서윤복 선수가 마라톤 훈련을 뭐 열심히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그의 인간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포츠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영화로서 더 다가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마라톤을 소재로 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도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적고 경기도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을 영화에 어떻게 녹였을까가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게 또 애매한 게 마라톤 영화긴 한데 마라톤 하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는 모습도 흘러가듯 나오고, 뭐 마라톤 그 중간중간에 뭐 있는데 그것도 그냥 빠르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치 보스턴 마라톤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아껴두고 아껴두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스턴에 그 모든 걸 쏟겠다 라는 거, 이게 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명색이 마라톤 영화라고 한다면 뭔가 충분히 서사를 쌓아야 되는데 그냥 뭐 대충대충 하다가 마지막 보스턴에서 우리는 한 방 터뜨릴 거야 라는 인상을 좀 받았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 그 보스턴 마라톤 그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상당히 뭐 스피디하게 흘러가고요. 마라톤이 흐름이 기니까 이걸 지루할 수 있는데 영어 해설을 넣어서 실제 중계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줬고, 그리고 또 특정 구간마다 시간, 장소, 뭐 키로수 이런 것들을 표시해줘가지고 거기에 맞는 해설도 나오고 거기에 맞는 특정 사건도 이제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마라톤 경기에 대한 몰입감은 상당히 좋았는데, 또 이제 임시완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속도감도 생기고 어느 정도 긴장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를 재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모든 장면들이 사실 실제에서 있었던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더욱더 대단하고 더욱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화를 그냥 본다면 이게 무슨 괴물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빨리 뛸 수가 있어? 말이 돼? 아니 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저게 말이 돼? 과장이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도 그렇게 잘 뛰었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마라톤 장면에 있어서는 이게 뭐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그대로 그냥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 내용 외적으로 또 아쉬웠던 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배경이 1947년, 그러니까 1940년대를 배경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찍었던 그 배경들은 세트장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뭐 CG 처리 같은 거, 이게 조금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미국 보스턴 같은 경우는 거기 현지 로케를 갔기 때문에 그 보스턴 현지를 그대로 보여줘서 이거는 오히려 이제 현장감도 넘치고 아주 자연스럽고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연기가 조금 과해요. 이게 특히 이제 외국인들 엑스트라는 마치 이제 서프라이즈를 보는 느낌. 왜냐면 이거 외국인들은 더 중요하거든요. 외국인 이렇게 많이 나올 거면 좀 제대로 연기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색한 느낌. 그래서 좀 아쉬웠고, 특히 이제 외국인 여자 한 명이 있어요. 이분이 좀 자주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자주 나올 필요가 있을까? 왜 이렇게 넣지? 싶은 거예요. 오히려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들의 그런 연기가 아쉬웠습니다. 또 송기정의 그 심리 변화라던가 왜 그가 그렇게 태극기를 달고 뛰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명분은 관객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실상 주인공인 서윤복이 그 어떤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전달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서윤복이 보스턴에 도착을 해서 뭐 속이 안 좋다던가 아니면 침대 위에서 막 다리를 부여잡고 막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도 아주 심한 중압감을 받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묘사가 별로 없어가지고 관객들은 그 서윤복이 얼마나 뭐 이렇게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뭐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거는 잘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주연 배우 이야기를 좀 해보면, 먼저 하정우. 이 하정우 배우가 사실 지난달에 비공식 작전이 개봉을 했고, 그게 이제 흥행 성적이 좋았다면 몰랐겠지만 흥행 성적이 되게 안 좋았고, 마치 이제 하정우의 영화는 흥행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947 보스턴 역시 조금 기대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연달아서 개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관객들은 피로감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하정우가 어떤 배역을 맡든 또 하정우가 나오겠지라는 생각도 사실 있고, 근데 이번에는 그 송기정 역할을 맡았고, 다른 영화에서 뭐 능글맞는 캐릭터였다면 이번에는 좀 진중한 캐릭터로 갑니다. 연기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점이 없고요. 또 임시완 같은 경우는 이 마라톤 영화를 위해서 뭐 마라톤을 엄청나게 준비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영화 속에서 임시완의 연기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뛰어가지고 막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그걸 부여잡고 계속 뛰려고 하는 그 간절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또 마지막 마라톤 장면에서의 그 임시완 연기는 역시 굉장히 좋았어요.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배우의 연기가 좋다고 꼭 영화가 재밌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비상선언에서도 임시완의 연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성우 이분도 뭐 연기 좋았고요.
자, 여기까지 추석 개봉을 앞둔 1947 보스톤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스포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더 세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저는 이 영화가 그렇게 재밌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런 영화들은 뭐 신파가 강할 거다, 뭐 국뽕이 강할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영화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감동 실화이긴 하지만 그 신파나 국뽕 이런 거는 좀 적어요. 다만 마라톤이라는 소재가 그렇게까지 막 대중적이지가 않고 또 마라톤이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관에 간다는 게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실화이기 때문에 결과가 정해져 있고 이 사건을 모른다고 해도 영화를 보면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예상한 대로 그냥 흘러가. 반전도 없고 그에 따른 뭐 신선함도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정말 무난한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그 SBS 꼬꼬무에서 이 1947 보스톤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냥 그 꼬꼬무 내용을 영상화한 거에 지나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꼬꼬무를 봤으면 솔직히 이거 안 봐도 되거든요. 왜냐면 그 내용이 이 내용이고 전혀 뭐 새로울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근데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예, 게다가 이제 종목이 워낙 비주류이기 때문에 우리 관객들이 조금 더 뭔가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추석 시즌에 한국 영화 3편이 개봉하는데 그 중에 뭐 가족 영화라면 또 이게 가족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4인이면 6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이다. 그러면 조금 아까운 영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할인 쿠폰을 얻어가지고 보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추석 때 그냥 이거 안 보고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복동 퀄리티 절대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높고요. 신파, 국뽕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화가 정말 무난하다. 그 정도. 예, 어쨌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